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오늘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지금은 오전이 아니고요. 원래 오전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보통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 끝난 시간이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오전 시황을 같이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책 소개만 좀 해드리다 보니까 좀 중요한 오전 시간에는 방송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오후에 방송을 하고 이제 업로드 시간은 뭐 오전이나 아니면은 뭐 점심쯤으로 정해서 꾸준하게 이제 업로드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차피 뭐 책을 소개해드리고 뭐 같이 책을 공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제가 감기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고 저번 주만 해도 막 말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제가 말도 빨라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진행하는 책은 뭐 한 번 더 계속 앞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데이브 랜드리 이 데이브 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데이브 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이 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한 시각의 전환 이라는 그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식시장의 격언들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반대인 주식 투자의 어떤 격언들 중에서요, 시장의 진실,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격언들 사이에서 시장의 진실은 무엇일까를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진실 혹은 뭐 거짓을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이 데이브 랜드리는 적어도 이랬던 것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브 랜드리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오해였고 진실이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격언들 사이에서 시장의 진실들은 과연 무엇일까?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가의 하락 속도는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 이것은 오해가 아닌 진실이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가의 하락 속도는 상승 속도보다 빠르죠, 보통.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감 이 정도는 진실이 맞다라고 좀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속도가요, 보통 상승하는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보통 철거를 하면은 철거는 진짜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철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짓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이치와 좀 비슷하게 주가도 비슷하다. 올라가는 것은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아가는 듯 하지만 떨어질 때는 유리창이 깨지듯,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 일목산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유리창이 깨지듯이 떨어진다. 그쵸? 상승은 뭔가 쌓아가는 느낌이고, 이 주식도 예외는 아닌 거죠. 작은 손실이 언제 갑자기 큰 손실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손실을 보면서 빠져나올 궁리부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락의 속도는 상승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보통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빠져나와야 되나 아닌가라는 궁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의 하락 속도는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 이것은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진실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도 한번 좀 볼까요? 두 번째, 정보의 의지에 매매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 또한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어떤 격언들 중에서 이 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정보, 쓸데없는 정보들,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데이브 랜드리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데이브 랜드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안달한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 사교 모임에 참석했을 때마다 종종 이 데이브를 구석 자리로 끌고 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이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정보들은 보통 한 99%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면 어떤 회사가 인수합병 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거래일이 되자 정말로 인수합병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수 가격은 직전 거래일보다 주가에 비해 몇 달러나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른바 이제 저가 인수라고 하죠. 인수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 인수가 어떤 인수냐에 따라서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 데이브 랜드리가 좋아하는 예를 한번 좀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보면은 2008년에 이 석유 관련 종사자로부터 에너지 기업인 LNG, LNG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들이 막대한 비밀 적립금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기업 가치는 최소 몇 배가 될 것이라는 비밀 정보를 들었다라는 건데요. 그 정보를 들은 뒤에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한 90%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정보를 글자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보는 10중 8구 아니다. 설령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그 영향은 정보 제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가에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완전 진짜 내부자 정보라면 그야말로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보라는 것, 지인의 정보, 뭐 아니면 전문가의 탈을 쓴 정보들이 투자자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뭐 저의 어떤 지인의 아버지도 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하시지는 않았는데 작년 이제 한 하반기쯤에 지인으로부터 실제로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어떤 한 종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사실 누가 봐도 거의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고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급등주의 형태였죠. 급등주의 이제 형태였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귀에 들어오신 거죠. 이제 지인의 아버님 귀에 들어오셨고 그때 이제 좀 큰 돈을 이제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제 주식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크게 물려가지고 한번 저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해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미리미리 고민하고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좌가 이미 3, 40%가 빠져 있는 2, 30%, 3, 40%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종목에 뭐 좋은 모멘텀과 어떤 좋은 이슈들이 없다라면 더더욱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는 그쵸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뭐 좋은 정보다라고 이제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지셨거든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주식을 이제 그 아주 짧은 기간의 경험을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속상하죠. 이게 저희 지인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정보가 혹시라도 맞아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라는 게 굉장히 달콤하고 모든 게 다 비밀 정보는 정말 정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비밀 정보를 막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한 번에 또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 사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이 정보의 의지에 매매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오해가 아닌 진실에 좀 가까운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한번 좀 보고요. 세 번째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세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물타기는 파산의 지름길이다 라는 이 주식 투자의 오래된 격언. 이것도 진실이죠. 이 물타기와 전략적 분할 매수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 물타기는 이미 심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돈을 더 투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무리하게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타기는 파산의 지름길이다. 이것은 뭐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너무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타기는 파산의 지름길이다.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이 진실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도 보면은 매매의 성배는 없다. 이 매매에 굉장히 엄청난 게 있는 것 같고, 매매 어떤 방법을 쓰면 굉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이제 뭐 혹하시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매매에는 성배가 없다라는 것도 이것도 진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뭐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것 같고 많은 분들 주식 투자로 성공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닌가. 매매에는 성배가 없다. 자신만의 어떤 매매 방법을 소개하는 어떤 성공한 트레이더들도 절대 내 방법이 최고다. 이거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매매 전략이나 이 시스템을 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매매의 성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때 국내 주식 시장에서 또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뭐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허를 냈다. 우리가 유일하다.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잘 포장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성배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그런 성배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다면 그 상품을 팔아서 그죠? 그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그
엄청난 매매 프로그램으로 차라리 주식 투자나 뭐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파는 수고와 에너지보다 그냥 편하게 그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겠죠. 그렇죠? 그 성배는 존재하지 않다. 모든 매매 시스템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완벽한 매매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 데이브 랜드리 책도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이 시점에서 이 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데이브는 말하는데요. 당신도 이 책에서 그런 매매 전략을 팔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말. 데이브는 그게 아니다. 나는 시장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법을 그저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 내 매매 방법이 어떤 성배고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보셔야지 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꼭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항상 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데이브가 이 독자들에게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하면 항상 돈을 잃을 것이란 사실. 너무 현실적이죠. 이 데이브가 제안하는 것은 추세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때 그런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매매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고 추세를 존중하고 리스크를 줄였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수익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하면서 지킬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고 트레이딩 방법뿐만 아니고 뭐 매수매도에 대한 원칙도 있겠지만 자금 관리하는 내가 한 종목에 몇 퍼센트씩 비중을 들어갈 거고 뭐 1차, 2차, 3차 때는 몇 퍼센트 비중으로 주식 투자를 분할 매수할 건지, 그리고 내 자금에서 몇 개의 종목으로 나누는 게 현명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뭐 호황일 때야 불황일 때를 어떻게 나눠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물론 뭐 주식 투자가 뭐 바닥에서 올라가고 천장에서 떨어지고는 시장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대세적인 추세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안에서 정도만, 바닥에서는 안 잡아도 되고요. 그 가운데쯤에서만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이제 좀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데이브 랜드리 외에도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장에 대한 오해가 아닌 주식 투자의 격언들 사이에서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 4개 정도 살펴봤고요. 내일도 한 몇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고 뒤에 장 넘어가서 책을 더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